당신이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자존감일까요? 혹시 자존심이나 자만심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허상은 아닐까요? 2010년대 들어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점에는 자존감 책들이 넘쳐나고 SNS에는 자존감 명언들이 쏟아지고 모두가 나를 사랑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모순 같지 않나요? 모두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걸까요? 자존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매일 긍정 확언을 외치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해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되뇌이는데 왠지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존감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나 이렇게 잘 지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멋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조용하다. 시끄러운 건 열등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외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를 증명해야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자존감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자존감일까요? 혹시 자존심이나 자만심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허상은 아닐까요?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을 계속 가둡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자기의 자신감을 혼동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감은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특정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잘한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같은 겁니다. 자신감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거든요.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프레젠테이션에 실패하면 그 자신감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 셈이죠. 자기에는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더 잘났어. 자기애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를 필요로 하거든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계속 남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특별함이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자존감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얼마나 성공했든 어떤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진짜 자존감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감을 자존감으로 착각하고 자기애를 자존감으로 포장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제 가짜 자존감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가짜 자존감은 처음엔 정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자신감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합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잘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역시 나도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짜 자존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외부의 인정과 성공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다음 주에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됐다면 어떨까요? 상사가 무표정하게 반응하고 동료들도 별 관심 없어 보인다면요. 그 순간 아까 그 좋은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역시 나는 부족해 같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이게 가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외부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파도가 한번 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능력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을요.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만 올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안도하고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의심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 전체가 무너진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명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잘 안 됐을 때 내 잘못이 아니야. 팀원들이 문제였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운이 안 좋았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비판을 받으면 즉각 방어적이 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줍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위에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SNS를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멋진 사진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요.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게 달리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이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입니다. 가짜 자존감의 가장 힘든 점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 만족감은 정말 잠깐입니다. 곧 더 큰 성공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마치 중독처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쉬면 불안해지고 성취가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채워야 할 건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빈 공간이니까요. 이제 진짜 자존감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짜 자존감은 가짜와는 정말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처음엔 오히려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그들은 참 조용합니다. 과시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 있으면 묘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 옆에 있는 것처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죠. 진짜 자존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고 실패해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니체가 말했듯이 너 자신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번엔 안 됐구나.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굳이 숨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가짜 자존감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짜 자존감은 실패를 감추고 부정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고통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특징은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잘 돼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친구가 승진했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동료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가치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큰 자유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1등이 될 필요도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내 속도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취약함을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약점을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죠. 약점이 드러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합니다. 미안한데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우리에겐 정해진 본질이 없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내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든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한계, 진짜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요. 마야 안젤로가 말한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가지 긍정 확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칭찬을 갈구하는 자신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인정이 필요할까? 이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을까?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마치 지지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불안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입니다. 외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15분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핸드폰을 끄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땠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까?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SNS에 올릴 멋진 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솔직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는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예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니체가 말했듯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실패가 여러분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재료입니다. 네 번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세요.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SNS를 볼 때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여정과 내 여정은 다르다.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다. 다섯 번째, 취약함을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히 모르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래? 라고 요청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자존감으로 가는 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이 취약함을 보일 때 사람들이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짜 자존감으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 달리는 쳇바퀴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그대로입니다. 진짜 자존감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외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 같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비판받아도 괜찮고 남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자존감인가요? 가짜 자존감인가요? 만약 SNS에서 좋아요가 하나도 달리지 않아도 괜찮나요? 만약 오늘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여전히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나요? 만약 친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가짜 자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진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외부의 인정에 조금 덜 의존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실패를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는 것을, 비교가 예전만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것을. 진짜 자존감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짜 자존감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자존감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